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6차 강좌고요. 이번 시간에는 당 왕조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 당 왕조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해서 개념을 조금 살펴보고 갈 텐데요. 먼저 모든 세계사 교과서와 모든 세계사 참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입니다. 바로 당 경제의 세 가지 축인 균전제와 조용조 부병제의 관계를 안내해주는 표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먼저 중앙정부는 땅을 농민들한테 지급을 하는데요. 황제 또는 이런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전제 지배 체제에서 모든 영토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국가는 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고르게 토지를 지급하는데 당 왕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균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전제가 실시가 되었고요. 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농민들은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와 부병제 의무를 중앙정부에 부담하게 됩니다. 조용조의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 조는 특산물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력을 이제 지급하는 것을 부병제라고 합니다. 부병제는 쉽게 말해서 모든 성인 남성이 일정한 연령대가 되면은 군대에 가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균전제라는 게 바로 조용조와 부병제의 기본 이제 밑거름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균전제는 사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당 왕조가 외부의 침략도 없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국은 사실 지금도 참 인구와 땅덩어리가 크고 많다 맞죠?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누어줄 토지가 점점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지급받았던 토지를 농민들은 반납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 약화되면서 이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토지가 반납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균전제가 무너져 갔기 때문에 조용조와 부병제 역시나 점점 붕괴되어 가는데요. 이 붕괴되는 모습이 바로 이 표입니다. 균전제는 장원제라는 걸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그리고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변해가는데 장원제의 장원은 대규모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저기 중국에 가면은 커다란 그런 농장이라든지 밭, 논이 이런 장원제를 의미하는 건데요. 장원제는 다른 표현으로 이 토지들이 개인의 사유재산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왕토사상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국가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권력을 가진 인물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모병제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 여군들을 뽑는 방식을 모병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원에서 직업군인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장원제와 모병제. 그리고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교과서를 살펴볼게요. 교과서 43쪽에 아래쪽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43쪽 박스를 보시면은 밑에 세 번째 박스 읽어볼게요. 8세기 중반부터 조용조와 부병제의 운영이 어려워졌다. 당 정부는 각 호구가 소유한 토지의 양과질로 호구의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내게 하는 양세법을 실시하였다. 이때 세금은 화폐로 내게 하였다. 그리고 자원자를 군사로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모병제를 운영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세 제도를 거둬들이는 이 조용조가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잡았냐면은 각 호구, 각 집집마다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인구는 많지만은 이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제 안기게 되었죠. 안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국가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양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호구가 소유한 토지의 양과 질로 호구의 재산을 평가했다. 일단 세금을 내는 기준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꼽는 거예요. 토지가 없으면은 이제 세금을 내는 기준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 정부는 각 호구가 소유한 토지의 양과 질로 재산을 평가했고 이를 양세법이라고 했어요. 두 계절에 거쳐서 계절에 거쳐서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양세법이라고 하는데 이 양세법은 명대의 1조 편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당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 왕조에서 계속해서 실시가 된 조세 수치 제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원제, 모병제, 양세법으로 당의 경제 시스템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당 사회는 세 가지 큰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귀족 중심이었다는 것. 귀족은 과거 제도와 음서. 우리가 고려 시대 때 좀 중요하게 배웠었죠.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벼슬에 있으면은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시험을 치지 않고 벼슬 자리에 오르는 거죠.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폐단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당시 귀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는 또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업의 발달, 상업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이 종사하면서 동전이라든지 현물들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음이 등장했고요.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활발한 국제무역이라고 했는데 당의 사회 문화를 한 가지 포인트로 꼽자면은 국제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 아까 금방 얘기 드렸죠. 사회 문화의 특징 국제적이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외국 상인들이 당을 드나듭니다.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양한 종교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교 같은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당에 들어오면서 당시 이제 장안 안에는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하나 키워드 오경정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다. 공영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대 일회의 훈고학을 집대성하는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과거의 기준이 되었으나 경전의 획일적 해석으로 유학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사상의 다양한 견해들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백과 두보라는 시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로 이백과 두보가 쓴 시들이 이제 뽑힌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영훈의 님의 침묵 이런 시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굉장히 예전 시기에 활동했던 중국에서 이백과 두보의 시가 아직까지도 크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국제성이라는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제 국제적인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이것인데 맨 위에 초원길이라고 하는 루트 그리고 비단길, 바닷길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멀리서는 유럽 여기 보시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죠. 지금의 이스탄불 그리고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이렇게 상인들이 와서 교역을 했고 멀리 이제 이슬람 제국 인도 같은 곳에서 그리고 멀리서는
여기 있었던 일본에서도 네, 상인들이 와서 당에서 교역을 하고 국제적인 이런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징들을 짧게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